오늘장 이 정도는 알아야 할 뉴스 이알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분들입니다. 나인원 의원님, 김충성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약세작에서 주제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워낙에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어떤 쪽을 초점을 맞춰야 되나라는 부분인데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뚜렷한 반도체 경기 하강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금 5만 전자로 내려왔고 SK하이닉스는 3일 연속 신저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나타내고 있는 반도체 경기입니다.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자, 나인원 의원님,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 큰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업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가 12월 달에 가장 큰 이슈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잘 안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일단은 무역 수지 적자입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96년 12월, 즉 IMF가 닥쳤을 때보다 지금 현재 수백억 달러가 적자폭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를 담당하고 있는 지탱하고 있는 대표적인 섹터가 반도체입니다. 즉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사용률 자체가 급증을 하면서 소위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스토리지 장비, 즉 SSD라든지 NVMe 이런 어떤 D램을 사용한 저장 장치가 수요가 급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연일 주가가 고공행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더 이상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사실상 피크아웃 상황을 딱 찍고 난 뒤에 주가는 점진적 하락세를 보여줬고 물론 그 외에도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인 하락 기조가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자, 그 상황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D램 현물 가격은 지금 현재도 약세를 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도 JP모건에서도 아무래도 2023년 1분기 정도가 된다라면은 일단 D램 시장의 어떤 재고량, 특히 DDR4 메모리 칩셋이 어느 정도 수요가 발생을 할 것이고 또는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와 같은 어떤 D램을 생산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그러한 D램을 좀 저가로 좀 싸게 바겐 세일하듯이 처리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서 DDR5로 좀 넘어가면서 시장의 어떤 상승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겠는가 했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뚜렷한 기미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적으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는 모든 반도체 공정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특히 메모리 칩셋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SK하이닉스 최근에 경기도 용인시에 반도체 단지를 지금 몇 조 원, 조 단위를 투자해가지고 설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약 2년 정도로 미뤄졌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현재 R&D라든지 투자 비용을 확 줄이고 있거나 아예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왜? SK하이닉스를 대표적으로 시장의 어떤 D램 지배율을 줄어들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반도체 칩셋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리겠다. 그런데 이것도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니 D램 수요가 아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주가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좀 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예. 자, 미국 내에서 일단 오늘 좀 흥미로운 기사 중에 하나가 애플 CEO가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TSMC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자, 무슨 말인가 하니 TSMC, 즉 대만에 있는 TSMC가 아니라 미국에 지금 앞으로 설립될 파운드리 설비, 즉 TSMC 파운드리 설비가 미국 내에 설비가 완료가 되면은 그 공장에서 생산된 프로세서만 사용을 하겠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자, 이 말인즉슨 지금 현재 대표적인 사실상 글로벌 1위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조차도 미국 정부에서 시행하고 또 시행할 예정인 인플레이션 감축 이 법안에 대해서 사실상 철저히 따르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좀 내비쳤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 TSMC까지 미국 현지 내의 파운드리 설비 확충을 위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고 이미 설비를 진행 중에 있다. 네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보셔야 됩니다. ASML, 즉 노광 장비입니다.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지금 현재 TSMC로 ASML에서 연간 50대 정도가 생산되는데 거의 한 60-70% 정도가 다 TSMC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취해야 될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왜? 이 부분이 앞으로 생산할 어떤 반도체의 수율과 그리고 생산량과 그리고 고밀도 직접 회로의 어떤 나노 단위까지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고 아주 중요한 장비입니다. 대당 작게는 1,000억 원, 많게는 한 3,00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도 지금 이 장비를 누가 빨리 선점할 것인가. 근데 사실상 지금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내년 2분기까지는 TSMC가 사실상 다 가져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데 그 이후에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가 어떻게 취할 것인가. 특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설비 분야에 있어서 욕심을 갖고 있다라면 이런 어떤 노광 장비에 대한 확실한 포지션을 좀 취해야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라면 미국의 어떤 중국의 반도체 제재에 대해서 보다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중국 측에, 그러니까 미국 측에 생산하고 있는 모든 반도체 장비는 사실상 미국으로 수출이 안 됩니다. 자, 소프트웨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역시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요 자체가 소멸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하이닉스가 되었든 삼성전자가 되었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신규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내년 1분기까지는 좀 관망하시면서 적절한 시점을 좀 기다리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서 더 이상 추가로 매수하시지 말고 조금 관망세를 나타내자라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실적의 악화, 실적의 부진한 모습에 크게 발목을 잡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조 단위의 실적 부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특히 뭐 이재용 회장이 취임을 했을 때 김중섭 위원님, 삼성전자가 반등을 다시 나타내면서 이제 정말 바닥을 찍었나 보다 했었는데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이런 모습에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 좀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는 말뿐인가요?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할 수 있을까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예. 네네. 아니, 사실 지금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5만 전자, 뭐 6만 전자에서 5만 전자로 내려와가지고 무슨 5만 원 초반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살짝 6만 원 내준 것뿐이에요. 뭐 긴 호흡에서 본다면은 저는 당연히 뭐 지금이 오히려 더 좋은 그 기회를 여러분께 또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업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경기 전체가 다 좋지 않은 상황이죠. 특히 이제 지난해 3분기였을 겁니다. 정점을 찍고 나서 지금 하강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 3분기서부터는 그 하강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은 글로벌 각국이 뭐 긴축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들 네, 결과를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변수, 시장 전반적인 변수를 고려한다면은 아쉽게도 뭐 당분간은 이런 그 반도체 경기 하락, 뭐 하향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뭐 주요 기업들 실적들도 뭐 좋지가 않습니다. 앵커님도 그렇고 나인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뭐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버팀목이었던 이 반도체 분야, 뭐 당연히 그 반도체 경기 하강에 따라서 당연히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실적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하향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뭐 투자 심리를 좀 안 좋게 만드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또 이제 마이크론 같은 글로벌 이 반도체 업체들은 어떻습니까? 또 다 마찬가지예요. 또 가뜩이나 안 좋을 때는 또 안 좋은 얘기만 나온다고 내년 하반기까지 또 반도체 경기가 뭐 침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계속적으로 위축을 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렇죠. 네,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는요. 바로 지난달입니다. 뭐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네, 7천억 가까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그렇죠. 7,400억 가량을 지금 순매수를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번 달 들어서는 월초임에도 불구하고 네, 월초밖에 안 됐음에도 벌써 네, 2,400억을 지금 순매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돌아서 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이 수급적인 부분들도 지금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것이고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추진치가 계속적으로 하향이 되다 보니까는 외국인이 좀 담지 않았습니다. 뭐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였습니다. 50억 가량을 지금 순매도를 했었었는데 벌써 네, 이거 같은 경우 지금 7천억이 넘게끔 지금 순매도 4천억이죠. 네, 4천억이 넘는 경우 3천억 가량을 지금 순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수급으로부터도 좀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반도체가 속해져 있는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인상 취약합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드렸습니다만은 글로벌 각국이 계속적으로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가치주들이야 금리 인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습니다만은 시장 영향으로부터 좀 자유롭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이 R&D 비용만 하더라도 막대한 규모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그걸 다 어디서 끌어올 수밖에 없죠. 네, 그냥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네, 비용을 지불하고서 끌고 온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금리가 인상된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비용 그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지금 이 반도체 업황 그리고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이들이 좀 약한 부분들이 없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골이 깊으면은 산도 높은 법 아니겠습니까? 뭐 지금 이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네, 깊은 골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적인 부분들, 그래도 기술적으로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앞서서도 이미 지난 시간에도 제가 개조로 말씀을 드렸듯이 삼성전자는요, 그래도 하락 추세를 벗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이거를 여러분께서 아신다면은 또 이 삼성전자가 하락 추세를 벗어났다. 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유의미한 시그널을 발생을 시켰단 말이죠. 네. 시그널 발생 이후의 눌림입니다. 어찌 보면은 가격 매력을 부각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긴 호흡에서 본다면은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 더 좋은 가격을 줄 수 있는 지금이 저점 매수하기 딱 좋은 이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나고 나면은 그때 이 김충성이가 얘기했던 그때 샀어야 되는구나. 이런 시점이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 부분들 좀 아셨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좀 희망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네. 뭐 터널의 가장 어두운 중간쯤에 와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부터는 뭐 빛이 있는 네. 맞은편에 있는 그 입구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이런 뭐든지 생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만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예. 긴 옷, 물론 단기적으로는 그 부침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조금 더 힘들게 하고 기다림에 좀 지치게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네. 지금 기회는 저점 매수할 수 있는 매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김종성 위원님께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이미 지금 턴했던 반등의 시그널을 주었다가 지금 눌리는 구간이라는 것에 가격 매력을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 반도체 업황이 좀 좋지 않고 실적의 우려감, 거기다 돌아선 외국인들의 매도, 삼중고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자, 오늘 업종 섹터는 어떤 쪽에 좀 초점을 맞출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핫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오랜만에 기지개를 켠 통신 장비주입니다. 내년에 5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큰데요. 그리고 해외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꽤 있는 편이고요. 자, 나인원 위원님, 네. 통신 장비주라고 하면 조금 애매모호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또 5G, 사물 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모든 것과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거죠? 네, 일단 그렇습니다. 예. 일단 5G 같은 경우에는 기술 스펙만 놓고 보게 된다면 이제 기가비트급의 정말 대용량 파일을 최단 시간 내에 전송할 수 있는 사실상 지금 현존하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할 수 있는 가장 최신의 통신 기술입니다. 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5G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 일부러 4G로 좀 바꿔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죠. LTE 모드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자, 그것이 우리나라만의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일본, 전 세계 지금 현재 5G 서비스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동일하게 지금 현재 5G 서비스가 제대로 된 속도가 나오질 않거나 느려지거나 오히려 4G보다 훨씬 더 품질 자체가 떨어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술적인 어떤 한계로 돌파할 수 있는가? 자, 지금 현재 어제도 좀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것이 조금 더 5G 통신 기술이 좀 안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게 아마도 2023년 4분기는 지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까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일단 중계기를 확장한다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기지국을 확장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 나서고 있는가? 자, 일단 스마트홈이라든지 스마트 빌딩,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로봇. 자, 이것들 모두가 선이 없습니다. 다 무선으로 모든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경우 뭐 냉장고,
세탁기, 기타 등 여러 가전제품, 백색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하나로 온오프를 할 수 있다든지 내가 원하는 기능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 그리고 더 나아서 스마트홈 또는 빌딩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인식 장치를 가지고 내가 건물 또는 집에 들어갔을 때 그에 따라서 뭐 조명 색깔이 바뀐다든지 또는 지금 현재 내가 뭐 어떤 과정을 준비했으면 욕조에 물을 채워준다든지 예, 예. 이런 기능들을 뭐 오토메이션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자동화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있고요. 인공지능과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공지능도 로봇도 하나라고 보았을 때 이동하거나 어디에 정착해 있거나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모든 데이터 송수신이 역시 무선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들 모두가 5G 기반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고 사실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예.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널리 이용될 수 있는 기술 분야는 사실상 자율주행입니다. 예. 즉 여러분의 차량이 어디를 이동하든지 특히 지금 출시하고 있는 뭐 현대차, 기아의 일단 풀옵션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차량 같은 경우에도 유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LTE 또는 이제 5G로 그 차량의 위치라든지 속도라든지 또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조금 더 확대가 된다면 자율주행에 필요한 어떤 데이터를 수신받고 또 송신하는 그런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다. 근데 아직은 네.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좀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현재 뭐 중동 같은 경우 지금 5G 미개척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지만 그 커버리지가 매우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재용 회장이 중동에 좀 방문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5G 즉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 임원과 같이 동행을 해서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를 수주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것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게 미국에서 중동 쪽에 특히 UAE 아랍에미리트 쪽에 F-35기를 수출을 할 때 너희가 중국 쪽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투기를 팔겠다라는 조건을 걸었을 때 아랍에미리트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사안을 그 제안을 수용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있는 화웨이 장비도 빼고 그리고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의 장비가 들어갈 확률도 좀 매우 높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5G 관련 섹터라든지 테마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네.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또 수주 여부 관건이 또 네.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일단 이 5G 통신 장비에 대한 부분은 미래 먹거리 정말 그야말로 성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스마트 홈 그리고 또 자율주행 등등의 이 5G가 굉장히 필수 요소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더 각광을 받게 되겠네요. 어떤 종목이 가장 좀 각광을 받게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 섹터 자체가 실질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과연 무엇인가 따진다면 사실 기가레인이 가장 시가총액도 작고 또 제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린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여러분들 5G 기지국에 들어가는 어떤 증폭기 또는 안테나 이런 부분들을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장비들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실제 삼성전자와 관련된 5G 이슈가 긍정적으로 나올 때마다 항상 상한가를 간다든지 급등하는 어떤 형태의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느 쪽이 진짜 수혜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기가레인을 특정 종목으로 꼽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기가레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준 바가 있는데 기가레인도 한번 참고하면서 차트 흐름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김중성 의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오늘 뭐 전해진 이슈가 좀 있었죠. 올해 5G 가입자가 한 10억 명을 좀 돌파할 것이다라는 이런 그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는 뭐 관련 종목들이 좀 좋았습니다. 또 더 나가서는 2028년까지 50억 명에 이를 것이다라는 뭐 전망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관련 종목들 특히 이제 오이솔루션이죠. 오이솔루션이 이제 13% 가량 이제 급등을 하면서 또 오파스넷 같은 경우도 약 10% 가량 이렇게 상승하면서 뭐 기대감을 고스란히 반영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역시나 지금 시장은 이슈에 반응하고 이슈의 섹터와 종목들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역시나 그 증명해준 이런 그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근데 이제 5G 그리고 또 통신 그리고 통신 장비와 관련해서는 이런 이슈만 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뭐 최근에 드문드문 계속적으로 지속이 좀 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뭐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과 일본의 그 통신 장비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서부터 네. 해서 또 미국이 그 화웨이 통신 장비를 전면 금지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에게는 이제 반사이익이 기대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도 어찌 보면은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또 정부가 내후년까지요 전국에 이 5G망
네, 이거를 다 깔린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는 어찌 보면은 지속이 되어 왔고 또 지속이 되고 있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뭐 지속돼 왔고 지속되고 있는 이슈는 앞으로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 섹터와 종목들이 이제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우리로서는 매매의 팁으로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아울러 보면은 오늘 뭐 주가들이 움직여서 관련 섹터들을 좀 찾아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종목들이요. 뭐 그동안 많이 부진했습니다. 많이 부진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가격 매력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다면 이제 저가 매수세도 어느 정도 좀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슈와 또 타이밍만 좀 또 잘 잡으면 또 단기적으로나마 또 긴 호흡에서나마 그래도 이제 매매 관점에서는 좀 관심을 두어도 뭐 손색이 없는 섹터가 아닌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오늘 통신장비주, 이 5G 관련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사실 그 전에도 기대감이 굉장히 컸지만 그만큼 주가가 좀 따라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주가도 좀 바닥 구면에서 여전히 머물러져 있는데 오늘 이제 반등을 계기로 어디까지 좀 뻗어나갈 거야?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십니까? 난 그래도 앞서서 이제 우리 나인호 의원께서는 기가레인을 좀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네, 좋습니다. 뭐 저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약 대장급 종목들을 그래도 한번 좀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해온 종목이 이게 솔리드라는 종목을 좀 보셨으면 해요. 원체가 친숙한 종목이다라고 판단이 될 만큼 이 차트를 통해서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 종목이 알게 모르게요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의 뭐 4,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지금 약 6,000원 정도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었던 주가가 살짝 올랐다 하더라도 여기서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역시나 그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유입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고 여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최근에 있었던 이런 그 상승 과정은요 그동안에 단기적으로나마 또 형성이 됐었던 하락 추세를 벗어난 상황입니다. 네. 유의미한 시그널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가 있겠죠. 시그널을 발생시켰다? 이제는 횡보 아니면 상승입니다. 그렇다면은 횡보든 상승이든 이제는 저점 매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저점 매수 또 분할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바라본다면은 그래도 좋은 기회는 분명히 잡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거래량도 많이 실려고 좀 올랐습니다.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네,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은 역시나 조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뭐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 시장의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해외 수주의 확대의 기대감 관련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기가레인과 솔리드가 특징 살펴볼 만한 종목으로 꼽았네요. 하키워드였습니다.